이 영상에서는 존 카치오포와 윌리엄 패트릭의 공저인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에서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너 자신을 알라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세마입니다.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서의 탐사를 통해 다양성과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진화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약 200년 전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을 탐사하다가 상상도 하지 못한 다양한 생명체와 맞닥뜨렸습니다. 그 경험으로 다윈은 다양성과 경쟁, 그리고 변화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 선택 등을 통한 진화라는 학설이 탄생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1872년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인간 심리 문제로 눈을 돌렸습니다. 다윈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해도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고통과 유대감의 기쁨은 둘 다 철저히 생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지각적 반응과 화학적 반응 형태로 교감의 실과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능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다.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지능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자연의 나머지 생명체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개인의 미덕이나 인간애를 지능이 아니라 정서적 민감성으로 평가합니다. 사회적 신호는 인간과 동물 간의 감정 및 교감의 중요한 요소이다.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동물원의 한 관리자가 전해준 침팬지 두 마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침팬지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튀어나온 입술로 서로의 몸에 입을 맞추거나 또는 끌어안거나 어깨 동무를 하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입을 벌리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의문은 동물도 인간처럼 교제에서 기쁨을 경험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서로 간의 접촉이 필요할까? 그렇다면 인간처럼 때때로 외로움의 고통도 느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동물원의 보노보 무리에 심장병을 앓는 키도고라는 이름의 수컷 한 마리가 합류했습니다. 미로처럼 설치된 터널이 있는 우리에 적응하지 못한 키도고는 동물원 관리자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보노보들이 키도고의 손을 잡고 관리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비교적 지능이 높은 동물은 상대방의 내면적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해 상처를 입혔지만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침팬지는 자신이 낸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혀로 핥아 깨끗이 닦아줬습니다. 독일어에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표현하는 라임필룽이 있습니다. 감정이입이라는 뜻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과학과 안토니오 다마시오가 개발한 분류법에 따르면 감정은 신체적인 감각입니다. 느낌은 감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은 그런 느낌을 갖는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심박수나 땀의 분비는 두려움이나 긴장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기분 좋은 감각은 사회 친화적인 행동을 유도한다. 그런 행동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고 유전자의 계승에도 기여합니다. 반면 외로움 같은 고통스러운 감각은 따돌림을 당할 만한 행동은 생존율을 낮추고 유전자 전파를 가로막습니다. 만족스러운 사회적 유대감을 원한다면 인간의 뇌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인식과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신경세포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에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자신의 행동과 관찰한 행동에 대한 신경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세포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다쳐도 마치 내가 다친 듯 움찔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피하려고 재빨리 몸을 수그리면 우리도 따라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행동이나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본능적으로 즉시 알아차리는데 이 능력을 행위의미 구조라고 합니다. 신경생리학자 자코모 리졸라티는 짧은 꼬리 원숭이로 실험했습니다.
원숭이들이 땅콩을 쥐는 것 같은 특정 행동을 할 때 F5라고 불리는 전 운동 피질 부위의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원숭이에게 주려고 땅콩을 집어들었을 때도 원숭이 뇌에서 같은 부위가 활성화했습니다. 리졸라티는 이것을 거울 신경세포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이 인간, 원숭이 개가 마치 무엇을 깨물듯이 턱을 벌렸습니다. 오므리는 동작을 보는 동안 그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신활동의 조절에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사람이 말하는 모습, 원숭이가 입을 쪽쪽거리는 모습, 개가 짖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 대상자들이 사람과 원숭이, 개의 턱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그 뇌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그 행위의 관찰 자체가 인간의 뇌에서 거울 신경세포 부위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험 대상자들이 개나 원숭이가 의사소통할 때 움직이는 입모습을 봤을 때는 언어와 관련한 거울 신경세포 부위가 활성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의사 전달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경 반응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당 상황에 알맞은 사회적 반응을 하도록 이해와 공감을 높여줍니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비언어적 의사 전달의 핵심 요소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연결되는 능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반이 됩니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비언어적 의사 전달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흉내내기나 동조, 그리고 운동성 모방 등 다양한 비언어적 의사 전달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표현 방식의 근거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더 깊은 사회적 유대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와 의도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인식하는 일은 공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식을 시초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좌우됩니다. 그런 해석은 우리의 실행 기능을 혼란시킬 정도로 심한 고통이 있으면 왜곡되기 쉬운데 이것을 외로움이라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인식과 반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위험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의 사진을 봤을 때 1인칭 관점에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사회적인 위험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진정한 우려보다 자신의 보호에 치중합니다. 진 디서티는 공감의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공감에서 4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발견했는데, 첫째, 공동으로 갖는 감정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유사한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서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공동의 감정은 집단 내에서 연대감을 증진시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자신과 별개라는 의식으로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성을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분별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정신적 적응성으로 공감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정서적 자기 조절력입니다. 이는 공감적 반응을 유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실행 기능과 감정 조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공감 능력이 저하되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지내면서도 상당히 안정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자기 조절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외로움은 우리에게 잘 조절된 감정의 균형을 넘어서게 만들거나 아예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대다수 사람은 행복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비슷한 행복감에 빠지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행복함마저 느끼지 못합니다. 공동인지는 여러 사람이 같은 자극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형성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촉진합니다. 사회심리학자 긴 세미는 공동인지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나의 현상을 두면 5명 또는 50명이 거의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상대팀을 혼란시켜 골을 넣으려면
각 선수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른 관중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만 동시에 선수들과도 어느 정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감정을 공유하며 동기화됩니다. 그에 따라 강력한 화합력과 동기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생각보다 훨씬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지 공유를 통해 자아의 경계를 일시적으로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창의적이고 집단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인간의 가장 뛰어난 자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전을 공유하는 문제는 서로 똑같은 심경 구조를 갖는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내면의 갈등으로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감당할 만한 수준 이상의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